지금 이제 최수영 원장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단독으로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뭐 내연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2의 부인 역할을 하는 현송월 부부장. 부부장이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극비리에 방문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근데 듣기로는 뭐 썩 좋지 않은 그 후문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현송월이요. 제2의 실질적인 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기실에 서기 실장 역할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당내에선 지금 부부장 직함까지 갖고 있다고요. 그런 이 현송월이 지난 7월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얘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된 사전 중국 공산당 측과 모종의 의전상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해서 갔다 왔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게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북쪽에서 이번에 수재도 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평양 근교에다 새로 아파트도 짓고요.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면서 시멘트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설비를 들여와서 자체적인 시멘트 생산을 좀 증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시멘트 공장 설비 자체를 사오고 이걸 들여와서 추가적으로 이 시멘트 생산을 늘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공식을 갖고 오면 되는데 이 북쪽 애들은 지금까지 뭐 수령님의 지시입니다. 지도자 동무의 지시입니다. 해가면서 얼렁뚱땅하면서 일종의 밀수 같은 형식을 빌어서 물건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이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관에 해당되는 중국 해관에서는 그런 모든 현송월이가 근 1억 불 가까이 주고 그 설비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가려는 거를 전부 다 못 가져가게 다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뭐냐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허락을 해줬다가 이게 지금 불편해진 게 지난번에 푸틴이 다녀가고 나서 그만큼 중국이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북한에서는 중국하고 하다 보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야 너네도 우리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 우리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서 너희들도 개방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자꾸 지금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북의 지금 1인 수령 지배 체제는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렇게 중국처럼 개방을 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 조선이라고 한 땅이 독재가 지금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대한민국하고 교류를 그동안에 김대중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남쪽에서 이 스물스물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것도 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동족간인데 이게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 쿠쿠밥통 같은 이 가전제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하고 교류를 하면 할수록 북한 사회가 점점 이게 문화나 물질 문명에 잠식당해서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무라는 호칭도 우파 그러면은 이제 남조선 색채가 들어갔다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오빠라는 게 그렇게 달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중앙위원회도 있었고 또 금년 1월 달에 당 전체 회의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지정을 해버리고 우리하고는 모든 교류를 단절해야 된다. 심지어 민족, 통일, 화해 이런 말조차도 지금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전부 다 매직으로 다 지우게 하고 지금 교과서도 내년부터는 좀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대 조국 통일 헌장이라는 그 기념탑조차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평양시에 있던 거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민족, 자주, 뭐 평화 이런 말들은 걔네들이 안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서서히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송월이 이번에 실수를 한 거죠. 제대로 된 시멘트 사업에 가져와서 북한에 현재 필요한 그런 시멘트 물량을 공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를 하고 오히려 뺏기고 돈을 갖다 다 날려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노발대발하고 경로를 하니까 거기다 대갖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는 게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감히 김정은이가 화를 내는데 거기서 말을 받아쳐? 김여정이도 그건 못해요. 김여정이조차도 오빠지만 만약에 말대꾸를 한다든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날 소리인데 아마 현송월이는 김령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은 그 덕분에 김정은이한테 아마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싸웠으면은 그 974 경호부대나 옆에 있던 호위총국이 다 놀래갖고 할 정도로 지금 암암리에 그와 같은 현송월의 좀 뭐라 그럴까요? 상황과 같은 그런 행태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그 현송월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부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서운 독재자가 부인한테는 그렇게 당했을 때 속내는 참 어땠을지. 뭐 인류 역사상 그 남자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종속이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게 남자들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 김정은에게 몸을 주고 그 아이를 낳은 현송월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이설주가 난 그 일봉이보다 내 아들 령주가 훨씬 지금 체격도 좋고 뛰어난데 네가 감히 네 아들을 낳은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래? 뭐 1억 불 날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입장 같아요. 지금 현송월이 하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봉이는 현송월이 낳고 일봉이는 리설주가 낳고 영주는 현송월이가 낳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북한 정권 존엄이라고 그러죠. 최고 존엄. 그와 관련된 자식과 관련된 지점은 상당히 극비리에 쌓여 있고 뭐 딸은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김주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고 예라고 또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진짜 이름은 김은주예요. 김은주.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일봉 영주라는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일봉이라는 이름과 영주라는 이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 사회에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가 내린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 동지의 자제분, 존경받을 만한 존엄한 자제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령주, 일봉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이름을 갖다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저처럼 퇴역한 공작관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정원에는 후배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입수를 해서 지금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죠. 제가 탈북민 방송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친구끼리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불만의 소리는 하면서 좀 약간 쉬쉬하는 경향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은아, 정일아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당장 사형이죠. 그딴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래서 위수김동, 친지김동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런 식으로 친지김동이나 위수김동으로 앞에 항상 수식하는 말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친구가 정은이에요. 그러면은 정은이라고 부르면 이게 수령을 부르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괜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그 최고 존엄과 같은 이름은 없애는 측면도 있고 또 민간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칫 큰일 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이름들이 좀 그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